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참 요즘 말들이 많네요. 할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도 하고 싶고 참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론들이 자꾸 왜곡하고 선동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된 폭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 왜곡될 만한 보도들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지금 면책 신청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면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뭐 평상시에 공익신고하는 것처럼 똑같은 양식을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라, 취하시켜라. 나는 죄가 없다. 내가 굳이 면책 받을 이유가 없다. 오해한다. 면책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익신고자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바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들은 또 제가 마치 범죄 행위를 회피하고자 면책을 신청한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먼저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책 부분 취하서, 예, 공익신고자 제본 공익신고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면책 신청 부분은 취하서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 뭐 공익신고자라고 또 이렇게 신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근데 뭐 법리적으로 또 이번 사건의 조사를 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니까 신청한 거지, 뭐 제가 이걸 구상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이 부분에 이게 들어가서 굉장히 저는 명예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취하서를 바로 냈다. 예, 근데 보도는 이미 나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하다. 또 뭐 일부 평론가들은 뭐 제가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면책 신청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오해할 만했어요. 이거는 오해할 만한 겁니다. 하지만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취하서를 넣었다는 거, 그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 저는 죄가 없고 이걸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집에 한 20여 명 정도, 사무실에 20여 명 정도, 뭐 경찰 버스가 오고, 뭐 경찰이 치고 올라오고, 예, 집안을 싹 털어갔죠. 사무실을 싹 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 있다가 자다가 아침에, 예? 경찰들 수십 명이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애국운동하면서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당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한 3, 4명 정도 와서 압수수색하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무실만 했지 집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신체 포함 집, 뭐 차량, 사무실, 모든 컴퓨터가 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정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후에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먼저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모든 공문서는요, 이렇게 철을 하고 난 뒤에, 예, 철을 하고 난 뒤에 그 문서의 수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야. 여기에는 16페이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 16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14에서 15, 16이 없어요. 16페이지가. 그리고 17로 넘어갑니다. 17로. 예. 요건 그 당시에 또 제가 증거를 남겼는데,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문서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1. 압수수색 영장이 일단 오류가 났다. 틀렸다. 문서 한 장이 빠져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한 개인의 사생활을 뒤져보고 범죄 혐의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페이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알고 있죠. 왜 신 대표님 한 장이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16페이지가 없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기자들은 이런 허술한 영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자의 역할입니다. 예? 아무리 사람이 믿고 또 저 사람은 뭐 깜빵 가야 되고 하더라도 영장에 이런 양식이 틀렸다. 문서가 빠져 있다. 그 무슨 내용이었을까? 저도 모르잖아요. 피의자에게 권리를 다 의무 고지하고 내용도 알게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영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은 한 크게 봐서 한 4가지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미신고 집회, 신고하지 않았다. 예, 미신고 집회를 이용했다. 그다음에 2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서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범죄에 돈을 제공했다. 뭐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 200만 원. 그다음에 내가 조직을 형성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폭력을 선동했다. 그리고 교사했다. 이런 부분 4가지로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제가 폭로를 할 수뿐이 없었고, 이 폭로는 정말 공익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영을 위해서 제가 폭로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전화 한 통 안 해요. 예. 전화하고 유튜버라면은 신 대표님 어떤 일입니까? 왜 그렇게 언론에다가 그런 내용을 폭로했습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1입니다. 그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취재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평론을 해야죠.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뭐 배신이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기분이 나빴겠죠. 왜 이 사건을 확대시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 당사자가 돼야 되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분석을 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가짜다 이거예요. 조작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걸 제가 받자마자 언론에 흘려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 또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한 부분, 이러이러한 여러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하루 종일 이틀간 양일에 걸쳐서 엄청나게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제 말은 다 빼버리고 나쁜 부분만 이 안에서 추려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명을 하면 해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신혜식은 부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장, 전광훈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애국지사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내용을 여러분들께 폭로한 부분, 그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은 제 핸드폰 그리고 제 컴퓨터를 다 포렌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드러난다. 드러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숨긴다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알려지고 사실대로 평가한다면 저는 오케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대로 평가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과장시키고 진실도 거짓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조사는 조사라대로 봤대. 일단은 우리 진영을 위해서 제가 진실은 말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향후에라도 전광훈 목사님, 우리 광화문 세력이 다소나마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다. 내가 총대 매보겠다. 이런 차원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신혜식과 전광훈만 들어가면 끝이다. 우리 만세. 웃기지 마십시오. 제 폰 안에 당신들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선동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 언젠가는 당신들을 부를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배신자로 몰아가는 당신들이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신들에게 저를 비난했던 전모 씨 등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권하고 싶습니다. 보시고 나도 조만간 저렇게 당하겠구나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를,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나온 문구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로 벌어질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잡게 됐습니다.
다소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미신고 집회라고 합니다. 이 내용 영장의 대부분이 미신고 집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미신고 집회였냐라고 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죠. 신고 집회였고 인수인계 받은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집회 신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집회 신고서를 제가 정말 여러 언론에다가 이 집회 신고서를 보내주고, 집회 신고는 완성된 집회고 미신고 집회가 아니고 합법 집회라는 거를 설명을 했지만, 그 어떤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니네들은 나쁜 놈이야. 그냥 미신고 집회라고 썼는데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나쁜 놈이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했더니만 보도 한 줄 안 납니다. 그 다음 뭐 이 부분도 또 차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언론에 뭐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예, 언론에 지금 난리가 난 부분, 바로 유튜버가 200만 원 쐈다. 돈 쐈다. 이거 뭐 SBS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난 보도인데, 맞아 죽든 간다. 정광훈 저 유튜버가 쏜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정말 어렵게 되신 이형석 그 고난극복 TV 대표님에게 제가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원했다, 이거로 보도가 나가요. 제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형석 씨가 참 차량을 운행하면서 나에게 앰프 제공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내가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히려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면 방송국에서는 계좌를 띄우고 돈을 보낸 게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보도 맞습니까? 설명을 제가 30분씩 1시간씩 해도 그건 필요 없어요. 200만 원을 보냈다는 게 중요하죠. 왜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 입장에서 200만 원 보낸 거, 이거는 그냥 범죄 혐의야. 이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200만 원이 뭐냐를 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석 씨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스피커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또 애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형석 씨 차량을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고난극복 이형석 1톤 차량. 여기 이렇게 고난극복 TV고 LED 차량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내가 쓰고 싶다. 다른 데서 쓰면은 뭐 300만 원도 달라고 하고 뭐 더 달라는 데도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 서로 어려운 사이니 좀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 이렇게 좀 감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죠. 예? 뭐 저도 이형석 씨를 도와주고, 이형석 대표 도와주고, 저도 좀 나름 도움 받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후 좌우 전부 썬팅했습니다. 청주에 자격 맡겼습니다. 100만 원 투자했어요.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수막 어떻게 하냐? 현수막 달아야 되는데 현수막 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차량이 나오잖아요. 차량은 광화문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저한테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차량은 광화문에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차량을 썼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 행위를 하라고 금전 지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차량 비용을 보내기 위해서 계좌번호 받고 주민번호 받은 것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언론들은 하나도 안 적어, 하나도. 미신고 집회 아니다. 내가 200만 원 보낸 건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200만 원 보낸 거는 서부지법 사태에 난동을 부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만 단정지어서 어마어마한 보도가 또 하루 종일 쏟아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0만 원 부분이 주요 범죄 행위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지한과 조직을 결성했다. MG결사대 이번에 나왔죠. 조직을 결성해서 뭐 같이 함께했다. 뭐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전에 말이죠. 이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전에 이 영장에 신혜식은 이형석, 윤영복, 그리고 배인규 뭐 등과 함께 당일 범죄 행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제가 교사를 했다.
자, 여러분들, 이영석 씨는 제 통화 기록을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 광화문 집회가 벌어지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영석 씨가 좀 딴 쪽을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분도 유튜버니까. 저랑 연락 안 했어요. 당일 연락이 없어요. 이 범죄이자 여러 명, 뭐 이지한 포함해서 여러 명을 적어놨는데 저와 연락을 한 사람은 단 한 명. 배인규 씨가 연락을 했어요. 배인규. 자, 이 배인규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인규 문자. 배인규가 이게 오전 11시 당일날 보냈는데 모여달라고 부탁받았고 오후 4시 집회 연기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예? 자, 이건 무슨 문자냐면 여러분들 집회를 연기한다니까. 저는 이제 광화문에 서부지법 집회 끝내고 광화문으로 바로 가서 배인규하고 하던 멸공클럽 있잖아요. 그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자를 보내서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하고 나하고 광화문에 서부지법에서 나는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그 4시 집회를 연기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대통령 서부지법 출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배인규는 자기를 보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서부지법에서 어떤 뭐 유튜버를 찍든지 뭘 하겠다 이거예요. 배인규 대표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문자를 또 보내는데 배인규는 억울한 거야. 평화 집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나오니까 JTBC가 기사를 쓰니까 영상 내렸다고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JTBC와 엮어서 모케이 박광배 저격했습니다. 모케이 박광배가 서부지법의 영웅 아닙니까? 서부지법의 영웅.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영웅이잖아요. 영웅. 사람들 모으고. 이 사람이 왜 배인규까지 엮어서 비난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당일 이 사람이 집회를 안 온다고 하니까, 자기 집회를 취소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집회 취소하면 되지 내가 가서 있을 일도 아니고. 다만 그 집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광화문 멸공클럽 집회는 제가 배인규한테 당신이 젊은 사람들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많은 스태프들에게 얘기해갖고 배인규에게 시간을 할애한 거 아니에요. 배인규 대표에게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4시까지 심지어 4시에 광화문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면 제가 전날까지라도 적어도 전날까지라도 서부지법에서 무슨 같이 모임을 결성했다는 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4시에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부지법에 옵니까? 예? 자, 그리고 자신이 취소했다는 걸 알렸지 저를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배인규와 저는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윤영보 씨 지금 구속돼서 고생받고 있는 이 두 분, 특히 윤영보 씨는 전 전화번호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 윤영보 씨는 전화번호도 없어. 근데 어떻게 무슨 저하고 공모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조직을 만들었다 뭐 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좀 더 충격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 영장을 보니까 야, 이거 조사받고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뿌리겠다.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유리한 자료도 없는 게 왜곡돼 가지고 범죄가 만들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뭐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언론도 야, 가스라이팅으로 이거를 처벌한다고?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이 가스라이팅으로 막 설교하고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 대통령 되겠네.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가스라이팅 할 정도면 이 사랑제일교회는 세계적 교회가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만큼 심리적 지배를 강하게 해서 깜빵에 수백 명이 들어가서 저렇게 고통받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물론 나쁜 일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법의 가스라이팅으로 이렇게 범죄를 일으켜서 그리고 또 서로의 접촉점도 별로 없는데 60명이나 들어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범죄를 일으켰는데 이걸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사안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할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장이 문제가 있냐.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내 해명 자료를 여러분들께 언론에 공개를 해서 문제점을 바로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신혜식 너 집회했잖아 어쨌건. 집회했는데 이제 와서 뭐 문제가 되니까 너 면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왜 욕을 먹었겠습니까? 서부지법 당시 그 다음에 한남동에서 저는 평화 집회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 평화 집회를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왜 엎어지지 못했냐, 왜 대통령 못 지켰냐, 난리를 피우면서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무슨 이상한 단체들이 생기고 저를 욕하고. 근데 니네들은 왜 대통령 체포될 때 가만히 있었냐? 지금이라도 뭐 구치소 넘어가서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해서 진짜로 구출되면 또 제가 처벌받나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네. 응? 무슨 말도 비유법도 쓸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이런 걸 공산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독재 사회라고 하죠. 자, 어쨌건 하여간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뭐 그 문자가 이제 하나가 나온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뭐 다 공개한 내용이고 방송에 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상기해 드리는 저 뭐죠? 그 한남동 매봉산 근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매봉산에 관련된 문제. 그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거 다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진이 돌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이런 뭐 비슷한 유의 여기로 가라, 이 자리다, 여기를 막아야 된다, 여기를 막아야 된다. 집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집회가 이 짓거리 하느라 뭐 여기 이거 여러분들 뭐 철책 같은 데 넘어가 갖고 일로 가야 된다. 이거 도로구나. 도로에 넘어가서 일로 가야 된다. 진짜 집회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난장판이. 그런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을 넘어가라.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군사보호지역이야. 큰일 나. 총 맞아요. 또 뭐 차량을 갖다 대라. 제가 다 거부했습니다. 왜? 여론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지율 52%갈 때까지, 52%갈 때까지 굉장히 평화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52%갈 때까지. 그래도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지지율이 답보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진정한 목적은 여론을 바꾸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경고한 내용들이 다 무시가 되고 실제로는 폭력 집회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8시 당일에 제가 18일 7시 정도가 됐는데 해산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사고 나겠다.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난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가면서 제가 경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사고 날 것 같다. 위험하다. 빨리 해산시켜라. 근데 결국 경찰의 무능으로 해산 안 시키고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 녹취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된 그 녹취 한번 들어보죠. 근데 내가 좀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못 봐서 좀 서운하고. 그래 하여튼 뭐 이제 또 가야 되잖아. 우왕으로 가는 거요? 그래 빼야지. 지금 더 있으면 또 이제 밤 되면 술 처먹고 오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럼 또 사고나. 그래. 하여튼 그 새끼들 좀 다 깜방에 쳐놓으셔야지. 이제 경찰이 이렇게 공권력 이렇게 죽어서 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 불쌍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경찰이 불쌍하게 되는 세상이잖아. 이게 진짜 개판 5분 전이야 이거. 그래. 조슈 고생했고 조슈 살펴가고. 예. 오늘 못 봐서 서운한데 조만간 한번 연락해서 한번 오늘 한번 보게요. 자료 필요하면 선동 자료 필요하면 오케이. 얘기하래. 다 제출해 줄게. 잡아놨어. 오케이, 땡큐. 예. 제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새끼들 다 깜빵 보내버려야 돼. 그러면 경찰한테 이 선량한 분들 빨리 해산시켜요. 이러면 경찰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 대충 전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해산시키든지 뭔가 해라. 경찰에게 분명히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몇 시냐면은 18일 8시예요. 18일 8시. 이거 경찰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제보를 해주겠다. 왜?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집회를 근처에서 참여하고 주도했던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걸 선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사람이 지금 깜빵 가고 다치고 했는데 그걸 넘어간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들어간 분들은 선동당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보고 있습니다. 합법, 이거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갑니다. 뭐 국회의원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선동당한 사람들. 물론, 울분에 차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분들은 진짜 정의로운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울분, 정의, 하여튼 뭐 그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단정적으로 어떻게 지어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은 전 존중합니다. 왜? 적어도 그분들은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제가 경찰에게 얘기한 거는 이렇게 선동하고 난동 피운동은 다 보내버려야 된다. 젊은 애들이 깜빵하게 생겼는데, 제가 예견을 한 거예요. 예견. 앞을 내다보고 경찰에게 이렇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걸 듣고 그냥 허허 웃긴 했지만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게 제가 하루에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 불법 집회가 일어난 3일간 매일매일 전화해서 해산시키라고 얘기했는데 해산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놔뒀다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경찰이 저를 지금 불법 집회 선동, 이 녹취 하나만을 봐도 제가 그 집회에서 그 집회를 얼마나 걱정했고 우려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선동한 애들, 이걸 선동한 애, 들어간 애들보다도 선동한 애들이 누군지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모 유튜버가 선동하고 어떤 단체가 선동했는지 지금 내가 답답해서 이 불쌍한 애들 답답하니까 좀 알려주겠다 해갖고 제가 이 경찰을 통해서 마포경찰서 수사 1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거 22일이에요. 22일. 예? 연락을 합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줘요. 이런 사람들이 선동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나왔어요. 근데 현장에서 별의별 선동을 통해서 뭐 여기 뭐 간접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좋아요. 폭력이 있었다고 치는데 무슨 간접살인이 뭐니 하면 살인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 대통령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선동을 한 사람들은 왜 영장이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경고한 사람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도 경고했어요. 제가 분명히 문제가 된다. 당신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선동질을 하냐.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경찰도 알고 있어요. 신혜식이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집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신고까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영장을 내보낸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누가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걸 떠나서 세상이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깜빵 가라 이거예요. 너네로 꼬리 자르겠다 이거예요. 선동한 놈들 놔두고 신혜식하고 정광훈 목사님 등 애국 세력들 다 그냥 깜빵 가고 거기서 꼬리 자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이걸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대충대충 덮고 넘어가자. 그리고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광화문에서 누가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많이 모으고 애국하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죠.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겠죠. 예? 전광훈 목사님 그 주변에 많은 우리 애국 그 스탭들들, 조력하시는 분들, 이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번에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국민의힘 쳐들어가고 뭐 하고 진짜 어그로 끌고 어디 출처도 알 수 없고 신분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설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대통령이 깜빵이었습니다. 제대로 보좌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변호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꼴을 계속 더 봐야 됩니까? 우리는 밖에서 항의하고 또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워야 되는데 딱 포인트만큼 딱 집어서
정광훈 목사님 깜빵 보내고 그 옆에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 깜빵 보내고 그리고 지금 난동꾼들은 놔두겠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표적 수사 아닙니까?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신혜식마저도 처벌하고 수사해야죠. 정광훈 목사님에게 횡령 혐의를 집어넣었어요. 횡령. 제가 5천만 원. 홍철기, 우동균, 그리고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이병준 모아갖고 여러분들 7,500만 원을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사랑제일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횡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쓰면. 아니 난 영치금을 보내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맞지 않대요. 그럼 깜빵에 왜 갑니까 여러분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깜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밥 줍니까? 다 죽여버리지? 갱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사회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밖에서 따뜻하게 당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구치소나 다른 교도소나 왜 거기에 종교인들이 가서 예배 보고 그분들 기도해 줍니까? 범죄자들인데. 그걸 기사라고 쓰는 인간이 정말 기자 맞습니까? 당신들이 기자 맞습니까? 그리고 횡령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돈을 회사의 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쓸 때 횡령이 되는 거지 좋은 일에 썼는데 횡령이 됩니까? 그러면 세상이 좋은 일에 어떻게 자기 돈을 쓰겠습니까? 예?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자분들 좋아요. 뭐 정광훈 목사님이 싫고 보수가 싫고 다 떠나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사람을 매도시키면 당신들이야말로 살인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범죄자지. 우리가 뭐 더 잘 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론권이 있으니까 그 반론도 제가 요구하면은 충실하게 써달라는 건데 반론은 아무리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이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게 반론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변호인단을 구성해갖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반론권 요청하고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적인 책임도 다 함께 물을 겁니다. 자, 어쨌건 그 얘기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 경찰에게 제보했다는 부분, 녹취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아까 대통령실도 제가 녹취가 나왔죠, 여러분들. 뭐 다 보진 않았겠지만 정확하게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쌍욕도 있으니까 뭐 쌍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이거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길지 않은 1분 얼마뿐이 안 되네. 요게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일부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밀리고 다치고 저는 그 관리하고 있는데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차를 세워라 이게 도대체 행정관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경호처는 어디 갔고 군인은 어디 갔고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메시지 봤어요. 평화적으로 해산하라. 평화적으로 집회하라. 그런데 행정가들이 이런 거나 돌리면서 펌프질이나 하고 있고 충성 경쟁이나 하고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된다. 왜 애꿎은 그 현장을 관리하고 경찰에 제보해주고 신고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깜빵에 누려고 하고 압수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방관하고 펌프질한 인간들은 가만 놔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냐고. 제가 현장에서 경찰 보고 살인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 때리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담 넘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한 얘기는 국민 저항권이에요. 국민 저항권. 사람 많이 모이자. 우리의 새를 보여주자. 성공했어요. 한남동에서 52%까지 갔는데 그걸 망쳐먹은 놈들이 뭐냐.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경찰한테 살인자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경찰한테 대들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든 놈들, 백골단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가 어느 때인데 백골단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열받고 정말 잘 가고 있는 일을 잘 가고 있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망쳐먹은 행정관에 대해서 참모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예, 이번에는 산을 넘어가는 팀이 있으니까 민노총이 예, 거기를 예. 막아라 그러고 길을 다 확인했는데도 거기 분명히 차 한 대만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보내라고 그러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아닙니다, 얘기하려고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뭐 아닙니다. 신경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예. 정확하게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시민단체 예전처럼 뭐 똘마니로 두고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님 전혀 평상시에 저 아는 척 예, 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라고 다 족같이 굴면서 씨발 진짜 죄송합니다. 예. 위기 상황 되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여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와주는 새끼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야지. 그런 새끼들 전명 모아서 박으세요. 산에 박든지 실은- 어디다 박든지. 죄송합니다. 그건 예. 앞으로 전화할 때 조심하세요. 필요한 예, 것만 예.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또 저도 그렇게 뭐 좋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들의 노력, 애국심, 대통령이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폭력 집회를 선동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이게 이어져서 서부지법 사태까지 벌어졌다. 때문에 저는 이 행정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발을 뻗쳐서 이렇게 불법 집회를 선동했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평화 집회를 하라. 저한테도 뭐 친필 서명을 한 청년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평화 집회를 해라.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거를 어기고 분위기를 망치고 폭력 집회를 선동했다면 제가 그걸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나가서 절대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이 이걸 선동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평화 집회를 요구했고 또 평화 집회를 실행했고 그런 측인데 이런 영장을 보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조만간 조사하고 구속영장 치겠다. 이런 의도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영장은 당신들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신혜식이 누구한테 돈 보내면 그건 범죄 자금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말하는 건 가스라이팅이고 니네들이 움직이는 건 범죄 단체 결성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판 안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영장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영장을 칩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이런 데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냥 니네들은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나 하다가 사라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자,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장도 들어가고 공익신고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 조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뭐 이 부분을 폭로를 하면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러이러해서 이건 잘못된 영장이다. 이러이러해서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그 사이에 관련자들이 전광훈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그 누구라도 전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한 통. 이를 압수수색 딱 떨어지니까 기자들한테만 전화 오고 관련자들 전화 한 통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 측, 그 다음에 우리 애국 시민들만 전화 오고 지금 오늘까지도 그 어떤 인간도 국민 변호인단인지 뭔지 니네들 국민 변호한다면서 압수수색 나왔으면 그래도 함께 움직인 단체고 이견이 있었지만 니네들 전화했냐? 니네 변호인단이라며? 니네 전화했어? 걱정했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이거는 좀 부당한 압수수색 같습니다. 사태 파악하고 읽어보고 논평 한 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어디로 도망가고. 민주당 같으면 여러분들이 알기는 좀 허접하고 악랄한 유튜버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민단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탄압이다. 문제가 있다. 논평 냅니다. 이게 동지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배신자입니까? 이 영장 나오는 순간에 전화 한 통 없고 도망친 새끼들이 배신자지. 누가 배신자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해명하기 전까지 방송에서 배신자니 뭐니 야 전효욱이 뭐가 배신자야? 뭐가 배신자냐고. 너 뭐 했는데? 건방을 떨고 앉았어. 씨.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화난 정도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응? 입이 좀 거칠어졌는데 그게 동지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래도 전혀 연단에 올려주려고 노력했고 만나면 존중해줬는데 뭐 배신자? 배신자라는 건 여러분들 동지를 무고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배신자예요. 제가 없는 말 했습니까? 있는 거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는 범죄 저지른 적 없습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제가 범죄 저지른 놈들 대신 깜빵 가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전광훈 목사님은 무조건 꼬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무조건 깜빵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진실은 밖에서 알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당신들이야말로 나쁜 새끼들이고 나쁜 년들 아닙니까? 당신들이야말로 배신자고 비겁한 사람들이지. 니네들이 언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탄압을 받을 때, 아, 당신들 위해서 우리가 밖에서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한마디도 하고, 한마디라도 하고,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열받으니까, 그 배신자 하는 인간들이 진짜 배신자예요, 여러분들. 그 한남동에서 그 추운데 벌벌 떨어가면서, 그래도 대통령 한번 지켜본다고. 여러분 대통령 지키는 게 우리가 뭐 총 들어야 지키는 거고 가서 뭐 대통령 앞에서 스크럼 짜야 지키는 거고 저희가 군인입니까? 저거 경호원이에요 저희가? 특수부대입니까?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저렇게 많이 모이고 있어. 뭔가 되고 있어. 젊은이들도 나오고 있어. 젊은이들 나오니까 명단 받아갖고 무슨 조직이나 만들고 앉아있고 그 조직 가지고 막 폭력이나 행사하고 그건 깡패 조직이지 개새끼들아. 한 것도 없고 뻔뿌질이나 하고 니네들이 그렇게 대통령 지키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갈 때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지켜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숨고 오히려 대통령이 말이지 어렵게 되니까 다 숨었지 않습니까? 다 숨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로는 뭐 지키고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한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 인정해 주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장은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우리 보수 세력 그 누구라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저항해야죠. 이걸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제 핸드폰 포렌식 다 당했고 그러면 거기서 안 나옵니까 이거? 이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더 악질적으로 변모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할 시간도 없고 왜곡돼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명 안 하면은 그리고 그냥 조사 끝나고 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보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우리의 입장이 나가고 있는지 억으로만 나가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해명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데 좋아요. 중요한 건 이런 뒤에 숨은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남겨놓고 정말 싸우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꼬리 자르기나 하려는 이런 배신자들. 사람들 이용하려고 하는 뒷산으로 가라 차량 박아라 민노총하고 싸워라. 저희가 여러분들 폭력배입니까? 민노총하고 싸우게? 그런 일을 어떻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식이면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가족이면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가족한테 당신 아들한테 야 뒷산에 올라가고 민노총 대결하면서 싸워라.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여러분들. 이건 우리를 똘만이 아니라 완전히 짐짝 보듯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이런 놈들을 놔두고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게 너무나 억울할 뿐만 아니라 분통이 터지고 이런 영장으로 사람을 압수수색한다는 경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만히로 보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전 나름대로 며칠간 진짜 투쟁 아닌 투쟁 거의 일주일간을 투쟁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일부가 험담이나 하고 있고 뒷담 하나 까고 있고 배신자라고 조롱하고 있고 전화 한 통화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알려고 하고 함께 그걸 공론화시켜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 생각은 없죠. 왜? 니네들 들어가면 우리는 편하니까. 저는 들어가서도 다 얘기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핸드폰 안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경찰 조사 받아본 분들 다 알 거예요. 경찰 조사 받아본 분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얘기하는 순간 더 덤탱이 써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제가 안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덤탱이 써서 당신들에게 지금 밖에서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당신들이 기회주의자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지금 짚어보면은 일단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범죄 혐의를 구성하고 뭐 또 이 범죄가 되려면
범죄가 되려면 제가 교사를 하든지 지시를 내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영보, 그 다음에 이영석, 이 사람들이 문자나 아니면 또 이메일이나 뭐 다른 기타의 수단으로 쪽지나 이런 것들로 범행 지시를 제가 했어야 됩니다. 또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교사란 부분이거든요. 교사. 네? 자, 그런데 윤영보, 이영석, 정범이에요. 윤영보, 이영석은 전광훈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반말이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범행 연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범행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분들은 이영석, 윤영보는 범행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이 사람도 인정한 것도 없고 그와 유사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뭐 제가 만났다거나 그런 지시와 비슷한 걸 내렸다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 멋대로 해석한 거야. 심지어 제가 신고를 한 단체를 여기다 집어넣질 않나. 게다가 신혜식이 이들과 연관돼 있던 연관성 있는 당시 범행을 모의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들어가 있는 윤영보나 지금 이영석에게 나오지도 않은 이런 영장을 가지고 악마화 시켜서 사람을 언론에다가 마치 범죄 단체인 양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보도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 저까지 포함해갖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었고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정권도 바뀌는 상황에서 있어보고 저도 집행유예도 받아보고 깜빵도 가보고 했지만 저는 여지껏 이런 영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영장.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네? 그런데 뒤에서 이런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 없이 야, 왜 너 폭로하고 너 뭐 얘기하는 거야? 너 배신자야? 당신 앞으로 이게 조만간 갈 겁니다. 당신들 앞으로 이게 갈 텐데 당신들은 그때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 그래 아이고 안타까워 제발 하는 말이지 봐줘.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신혜식, 정광훈 등등만 이런 문제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혜식, 정광훈 목사만 요 문제에 대해서 관여 있고 나머지는 책임 없고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방송에서 찍다 찍소리 안 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무사할 거다? 그 정도 되면 전응하죠. 전응하. 그래서 좌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함께 나서주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근데 당신들은 오히려 이를 키우고 있어요. 왜? 당신들이 가만히 있고 있으니까 언론들도 더 날뛸 것이고 관련 단체들, 기관들도 더 날뛸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지만 당신들도 이제 편하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당신들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남에게 독서를 뱉고 있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예. 일부 말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뭐 이렇게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만큼 또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이런 기회주의, 무능한 집단을 놔두고는 우리 보수 세력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녹취록이 있고 오늘 공개가 됐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헌재 담을 넘어서 제가 또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언론에선 다 자르고 뭐 연락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발 진정해라.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난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도 저는 이런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걸 걱정해서 전화도 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도 했는데 그런 행동 하나도 안 하고 모금의 활동이나 하고 앉아있고 사람들 계속 펌프질이나 하는 인간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펌프질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숨은 인간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장선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뭐 배신자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신 대표는 애국자야. 입 꾹 닫고 들어가. 그렇죠. 입 꾹 닫고 책임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입 꾹 닫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혜식, 정광훈이지만 내일은 당신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제정신 못 차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몇 가지 단서 하나 뭐 보도 나온 거 하나 언제부터 니네들이 이렇게 언론을 잘 믿었니? 언제부터 니네들이 언론만 보고 판단했니? 맨날 보면 언론 쓰레기라며. 이번에는 신혜식 가니까 다 믿대. 야 이 쓰레기들아. 보수 집단엔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이번에 또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나대지 마. 어?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30% 해명한 것 같고 나머지 관련 자료들 다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은 또다시 차후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에게 뭐 인사도 못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소리만 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꿀 빨아본 적도 없고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의호식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꿀 빨았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부터 나와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이제 꿀 빨았던 인간들 니네들 압수수색 당할 테니까 그때도 니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다. 예. 하여튼 저는 뭐 잘 준비하고 마음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 뿐이죠. 예. 두렵다는 거하고 화가 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운 건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고 화가 나는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죠. 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스탠스,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제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이 있는 것들은 또 그 자료들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